자, 다시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 저희가 이제 프로젝트를 만들기 위해서 create java project 해가지고 쓰시면 여기 new java project라고 나오게 되고 창이 떨리게 되고요. 이름을 써서 이제 first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면 되고요. 폴더 생깁니다. 이때 이제 user external environment JRE에서 사용하는 것은 요거 여기 사용되는 이런 버전들은 그 이클립스에서 일단은 지원을 하고 있는 버전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요게 지금 요게 설치되어 있는 요게 해당되는 JRE와 요거는 동일한 겁니다. 아시겠죠? 요게 지원을 하고 있는 요 자바는 이클립스에 묻어서 온 겁니다. 아시겠죠? 거기에 설치가 다 되어 있는 상태로 이클립스가 다 들어오고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자바 버전이 조금 몇 개 있으시고 필요한 자바들이. 근데 이제 저희가 깔은 거는 자바 8이니까 그걸 쓰기 위해서 요 하단 부분에 링크가 있습니다. configure JRE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따로 설치를 해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걔를 클릭하시는 거죠. 클릭하시고 여기 선택합니다. 저 이거 쓰지 않을 거니까 remove 합니다. 지우세요. 지우시면 이제 you must 반드시 JRE가 필요하니까 실행하려면 add 누릅니다. add 누르십니다. 그러면 이제 JRE를 선택할 수 있는 추가해서 쓸 수 있는 건데 add 그 다음에 뭐가 없죠. 그래 이걸 이제 JRE 라이브러리를 선택한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install JRE type 해당되는 거 쓰는데 여기 책 표시가 막 이렇게 있어요. 책이 요거를 이제 도서관에 가시면 책이 많이 쌓여 있죠. 그래서 이제 라이브러리 JRE 라이브러리 등록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되셨나요? 라이브러리 등록을 하는 거고 이제 스탠다드 벌처 머신 VM이라고 되는데 이걸 벌처 머신이라고 하는데 그 자바가 돌아가는 환경을 우리가 이제 환경에 대해서 나중에 설명을 조금 더 하겠지만 그 자바는 내 컴퓨터가 하드웨어 컴퓨터가 있으면 그 위에 운영체제라는 게 돌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운영체제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운영체제는 예, 윈도우즈입니다. 예, 아시는 분 몇 분 계신 것 같아서 그냥 물어봤어요. 네, 예, 윈도우즈 10 이게 쓰는 게 이제 운영체제입니다. 내 컴퓨터를 돌리고 있는 거. 근데 이제 다른 프로그램들은 이 운영체제 위에서 뭐 exe 파일이나 이런 건 요 위에서 바로 돌아가는데 그런데 자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자바라는 걸 돌려서 여기다 이제 JRE라는 걸 돌립니다. JRE 런타임 에디션에 해당되는 JRE를 돌리고요. 아시겠죠? 그리고 그 위에 클래스가 올라가는 거예요. 요 위에 클래스가 올라가는 구조로 이제 돌리게 됩니다.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좋은 점은 이 클래스를 그 윈도우즈 시스템에서 돌려왔는데 윈도우즈 말고요. 다른 데 가서 복사붙여 키만 하면 얘가 돌아가요. 컴퓨터가 있고요. 다른 분이 OS를 깔았는데 OS가 리눅스예요. 얘가 이제 리눅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JRE 리눅스에 맞는 JRE를 여기다가 이제 설치를 합니다. JRE가 돌아가게 되고요. 요거를 이제 카피를 합니다. 복사해서 여기다가 두면 카피만 하면 돌아간다. 이걸 이제 호환성이라고 얘기하거든요. 이게 아주 좋은 그 강점 때문에 자바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안정적으로 돌아갈 수 있고 이렇게 강점 때문에 다른 거는 여기에 EX 파일이 운영체제 위에 EXE 파일이 보통 이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게 만드는 거죠. 아시겠죠? 그럼 컴파일을 다시 해서 여기에 만든 컴파일된 프로그램을 다시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개발자가 관여를 해서 컴파일을 다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근데 자바는 복사만 하면 돼요. 복사 붙여넣기만 하시면 돌아가는 프로그램을 작성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를 여기에 있는 것을 얘가 이 클래스를 돌리는 가상 머신이다. 그래서 벌처 머신, VM이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게 스탠다드 VM, 자바 스탠다드 VM을 선택해 주시면 되고요. 넥스트 눌러주시고요. 폴더 위치를 잡습니다. 디렉토리 사시고요. 저희가 어디다 설치했지? 자바를 C 드라이브 밑에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프로그램 파일즈 밑에 자바 밑에 JDK 선택하시고 폴더 선택을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되시겠죠? 선택을 누르시고 이제 그 요 폴더 이름이 이제 JRE 폴더 이름이 됩니다. 이거 아무것도 안 써주시고 사셔도 이제 피니시 누릅니다. 피니시 누르면 여기 이제 짜잔 하고 한 게 나타나고 체크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체크가 된 상태이고 얘는 이제 컴파일 할 때 컴파일러가 지금 17 버전 컴파일러를 쓰고 있는데 얘가 지금 좀 아닌 것 같아 이제 하고 경고는 뜨고 있어요. 경고는 뜨고 있는데 한번 처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플라이 앤 클로즈를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클로즈 사용하시고 요거 지금 JRE가 지금 이제 요걸로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요거는 아니고요. 요거는 지금 지웠습니다. 제가 지웠기 때문에 없어진 거고 지금 현재 JRE는 이제 1.8로 바뀐 거고요. 여기 JDK 요게 의심스러우면 맨 아래에 있는 디폴트 JRE로 되어 있는 얘를 쓰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하시면 되세요. 맨 아래에 있는 아시겠죠?
요것도 괜찮고 요것도 괜찮습니다. 이게 전부 다 설치되어 있는 게 어차피 한 개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디폴트가 한 개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되겠고요. 다 되셨으면 이제 넥스트 한번 눌러볼까요? 넥스트 눌러주시면 얘가 이제 쓰시면서 지금 소스를 어디다 짜야 되는지 얘기하고 있어요. 소스 탭이 있는데 소스는 프레이트 안에 src를 만들 건데 요 src에다가 소스를 짜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가 자바가 들어가는 위치입니다. 자바 이렇게 들어가 있는 여러분들이 위치가 되고요. 맨 아래 보시면 여기 이제 보시면 아웃풋이 소스를 짜가지고 컴파일하면 뭐가 나와요? 클래스가 나오죠. 클래스 파일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자바 C 그 다음에 컴파일해서 이제 여러분들이 프린트 네임 점 자바 쳐서 엔터 쳤더니 그 프린트 네임 점 클래스가 나왔다. 아시겠죠? 그게 이제 저장하는 위치입니다. 저장 위치를 돼 있다. 요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한번 보라고 넥스트 눌렀어요. 그냥 피니시 눌러도 되는데 넥스트 누르면 뭐가 저장이 되고 라이브러리 안에는 이제 자바 라이브러리 JRD에서 자바 라이브러리가 들어가 있게 되고요. 이때 이제 클래스 패스라는 용어가 나오죠. 여기 보시면 클래스 패스 용어에서 이렇게 쭉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보이십니다. 되시겠죠? 이런 것들을 이제 볼 수가 있으시고요. 그냥 참조해서 보시라고 하신 거예요. 설정할 건 따로 없으시고요. 피니시 눌러가지고 끝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보시면 이제 그 프로젝트를 플러스해서 열어보시면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고요. 자, 이제 여기 경고창이 나오니까 경고창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까지 그 이클립스 설정은 한글 설정만 하면 되는데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이제 이게 여기 쪽에 이클립스에 대한 프로펙티브 이제 개발 환경 이런 것도 이제 여러분들 설정을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자바 프로젝트 만들면서 자바 버전도 맞춰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여기 이제 프로퍼티스 그 프로젝트의 속성들입니다. 속성에 해당되는 것을 가보시면 여기 이제 그 여기 UTF-8로 뭔가 숨어 있다 이렇게 돼 있으시고 그 빌드 패스 클릭해 보시면 요게 이제 라이브러리 쓰고 있는 거 이 라이브러리 요 탭이나 소스나 이런 탭을 다시 볼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자바 컴파일러 보시면 지금 자바 컴파일러 17로 돼 있는데 얘를 바꿔 주셔야 돼요. 17 자바 컴파일러가 있습니다. 자바 컴파일러 보이시죠? 예, 컴파일러 안에 이쪽에 요거 어떻게 들어왔냐면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맨 끝에 프로퍼티스 이제 선택을 한 거예요. 그 중에 이제 여기 자바 컴파일러를 버전을 맞춰줘야 돼요. 여기 17로 돼 있죠, 현재. 여기 있으시니까 여기 이제 체크하시 enable 프로젝트 스페시 세팅 특별한 세팅을 하겠다. 이거 체크를 하시면 변경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17을 여기 보시면 버전이 희한한 게 그 1.8까지는 1.8이에요. 그 밑으로는 그냥 9, 10, 11, 12 이런 식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름이 틀리다는 거예요. 버전 이름이. 아시겠죠? 그래서 그 자바 파일 쓸 때는 1.8로 세팅해야 되고 자바 9부터는 9, 10, 11, 12 이런 기술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자바 1.8을 가지고 컴파일 하겠다라고 이제 이렇게 써주시고요. apply 이렇게 해서 yes 체인지 할 건데 이제 프로젝트 바꿔서 쓰겠다. 체인지 이렇게 해서 컴파일까지 바꿔주시면 이제 얼추 되신 거예요. 그 프로젝트 패스에서는 웹에서 사용할 때 프로젝트 패스에서 사용하시는 거고요. 이제 저기는 컴파일까지만 이렇게 변경을 해서 쓰시고요. 어플라인 클로즈 쓰시면 그 프로젝트의 노란색으로 경고나던 게 사라져요. 여기에 분명히 노란색으로 이제 뭐가 있었어요. 느낌표가 있었는데 그런 게 사라지게 됩니다. 버전이 안 맞는다 이런 거 되시는데 그런 것들은 그 버전이 안 맞거나 이러면 어디에 표시되냐면 여기 프로그램스 탭에 있습니다. 프로그램스 설정이나 이런 것들이 잘 안 맞을 때 프로그램스 탭에서 어떤 게 잘못됐거나 그 오류가 있거나 경고가 있는 경우에 이 프로그램스 탭에서 계속 알려줍니다. 아시겠죠? 이걸 보시면서 참고하셔가지고 사용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프로젝트를 한 개 만들었고요. 이제 환경을 만들었어요. 자바 개발할 수 있는 1.8 저희가 설치해 놓은 폴더 위치로 환경을 만들어서 지금 프로젝트를 만든 다음에 했습니다. 이게 라이브러리가 틀리면 여기 지금 한 개 지금 틀렸는데 다른 건데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프로퍼티스 가서 빌드 패스 자바 빌드 패스에 여기서 이제 추가하거나 여기 라이브러리스 여기서 추가하거나 아니면 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무브하거나 수정하거나 또는 애드해서 빼거나 추가하거나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짠 거를 자꾸 갖다 쓰셔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라이브러리가 점점 늘겠죠. 여기에 추가되는 게 점점 늘 거예요. 아시겠죠?
늘어서 사용을 하셔야 되고, 이제 다른 사람이 쓴 게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 늘고요. 그게 없으면 이제 간단하게 지금 현재 JRE 정도만 있으면 되는데, 이 정도. 이제 그 외부로 배우면 다시 라이브러리가 더 들어옵니다. 데이터베이스 할 때도 또 들어오시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파일들의 라이브러리를 여기서 추가시켜서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짜놓은 거 아시겠죠? 짜놓은 걸 추가시켜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 라이브러리 탭이 존재합니다. 자바 빌드 패스의 라이브러리스입니다. 자, 선택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src에다가 짠다고요. src에다 소스를 짭니다. 오른쪽 마우스 누릅니다. new 하십니다. new 하시면 클래스 파일이 보이시죠? 클래스 프로젝트가 있고 새로 만드는데 new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new가 있고요. 새로 만드는데 클래스가 있어요. 클래스 클릭합니다. 그러면 클래스 만드는 위치를 잡아줘요. 위치 그 src에다가 프로젝트 밑에 src에다가 소스를 짤 거예요. 이거 src가 지금 현재 맨 위에 상위입니다. 근데 패키지가 있네요. 패키지 얘는 폴더를 만든다. 이게 지금 자바에서는 패키지라는 게 폴더와 동일하다. 아시겠죠? 폴더와 동일하다.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이렇게 점을 이용해서 사용합니다. 점 한 개가 폴더 한 개예요. 점이 한 개 붙으면 폴더 한 개가 다시 생겨요. 아시겠죠? 지금 현재는 그냥 프로젝트 이름과 동일한 폴더를 디폴트로 잡아줘요. 디폴트로 이렇게 잡아줘서 사용하는 이유는 얘네들이 이제 다른 거랑 연계해서 쓸 때 패키지가 없으면 얘 잡아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은 패키지를 쓰는데 다른 교재 같은 경우에는 패키지를 없애서 디폴트 패키지를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렇게 없애도 됩니다. 없애면 여기에 보시면 가로 열고 가로 닫고 디폴트 이렇게 돼 있어서 디폴트라는 패키지가 원래는 없는 건데 그 안에다가 집어넣을 거야. 아시겠죠? 집어넣어 사용하도록 만들어주고요. 이 교재도 대부분 패키지가 없어요. 패키지가 없는 걸로 짜놨습니다. 그런데 패키지는 기본이에요. 기본. 여러분들이 파일이 한 100여 개 되는데 그걸 폴더 안에다 전부 다 때려넣지는 않잖아요. 아시겠죠? 그것처럼 패키지도 큰 것부터 작은 것 순으로 패키지를 많이 만들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패키지는 기본이기 때문에 나중에 패키지 배우시면서 다시 해드리고요. 여기에 저희는 패키지를 안 썼기 때문에 여러분 소스 짤 때 패키지를 안 썼습니다. 여기다가 네임에다 뭐라고 쓰면 될까요? 프린트 네임 아시겠죠? 프린트 네임 저희 썼던 거 그대로 짠다는 거죠. 자, 프린트 네임이라고 쓸 거예요. 프린트 네임. 그러면 이제 여기에 프린트 네임이라는 그 점 자바가 생기는데요. 이게 아까 전에 지난번에도 프린트 네임이라고 똑같이 썼잖아요. 지금도 프린트 네임이라고 써도 되나요? 위치가 틀려요. 위치가 아시겠죠? 폴더 위치가 틀리니까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되시나요? 예, 폴더 위치. 저희 이니셜 밑에 워크스페이스 밑에 자바 밑에 퍼스트라는 프로젝트 밑에 src예요. 아시겠죠? 한참 들어왔어요. 한참 들어온 위치이기 때문에 충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퍼블릭 체크돼 있죠? 퍼블릭 붙여서 쓸 거예요. 그다음 퍼블릭 스태틱 보이드 메인 여기 있네요. 요거 체크할 거예요. 요거 체크 해주세요. 이렇게 그럼 이제 퍼블릭으로 이 클래스를 만들고 그 밑에다가 위치 메소드 이제 스톰 with like a crate 이거 같은 걸 만들 건데 여기 보시면 public static void main 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여기 보면 상속받은 거 inherited가 있는데 이거 상속받은 추상 메소드 만들 거예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체크를 해놔도 기본으로 그냥 해놔도 상관없고요. 이게 됐으면 이제 피니시를 누르시는 거예요. 피니시를 누르시면 이렇게 보입니다. 제가 자바 개발하면서 두 가지를 좀 해달라고 얘기를 했어요. 첫 번째는 영타를 좀 높여라. 두 번째는 단축키를 좀 암기를 해라. 아시겠죠? 이클립스 단축키 찾아서 암기를 하세요.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세요.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고 자, 기본 텍스트는 그냥 이렇게 조그맣게 보이는 게 기본 텍스트예요. 근데 기본 텍스트를 보시면 이제 저는 가물가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좀 키워요. 키워서 쓰는 것은 왼쪽에 컨트롤 시프트 누르시고 키패드에 플러스를 누르면 커집니다. 이렇게 텍스트를 클릭하시고 키보드를 플러스를 하시면 커집니다. 나오는 메시지도 같이 커집니다. 아이콘들은 커지지 않습니다. 아이콘에 해당되는 커지지 않고 텍스트에 해당되는 것만 커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때는 조금 더 키워드려야 이제 보기가 편하시죠? 어느 정도 키워드리면 네 보기 편하시니까 볼 수 있으시고요. 여기 메모장에서 작성한 거를 이제 비교해 보시면 저희가 자바에서 지금 자바 메모장으로 이제 자바를 이렇게 했는데 요거랑 이제 한번 비교해 드릴게요. 비교해서 보시면 소스가 어느 정도까지도 완성이 됐고 컬러링도 돼요. 컬러링이 돼서
여기 보시면 이제 예, 여기 퍼블릭 클래스 이렇게 프린터 네임 만들어졌죠? 파일 이름과 동일하게 만들어집니다. 여기 파일 이름과 똑같이 파일 이름을 쓰시면 거기에 똑같이 만들어진다고요. 아시죠? 만들어지시고요. 그 다음에 public static void main 여기까지 쓴 건데 string args 이거 똑같이 이렇게 만들어졌죠? 요거만 쓰시면 되는 거죠. 요거만 써서 실행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네, 요조차도 저희가 이제 그 좀 단축키를 써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저희는 지금은 이제 단축키를 써서 얼마나 빠르게 개발할 수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건데, 그 앞으로 얼마 동안은 그 풀 코딩을 하시는 게 좋아요. 그냥 그 익힐 겸 해서 그냥 몇 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익혀주시면 그 다음부터 이제 단축키를 써가지고 사용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은 이제 만들 때도 저보다 만들었는데 나중에는 이거 싹 지우고 이제 이렇게 코딩을 하시면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이렇게 구조로 가야 됩니다라는 것을 배우기 위해서 이제 좀 해볼 거예요. 자, 여기다 쓰시고요. 쓰신 다음에 그 단축키로는 저희가 이제 시소를 쓰시면 이게 시스템.out 그 다음에 프린트LN이 뒤에 붙게 돼요. 그래서 이제 시소를 쓰시고요. 시소를 쓰시고 뭘 쓰시냐면 플러스 작성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누르세요. SP 스페이스바를 누릅니다.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시면 컨트롤 키 누르고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이게 지금 시스템.out 프린트LN이 자동 완성이 되게 돼 있어요. 되셨나요? 이렇게 요 단축키입니다. 요거 시스템.out 프린트LN을 이제 빠르게 코딩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게 시소 쓰시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키, 꺽쇠 표시가 컨트롤 키 표시입니다. 컨트롤 키 잡으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요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면 이렇게 이제 완성이 됩니다. 아시겠죠? 이런 단축키가 있는데 이클립스 단축키는 꼭 이제 찾아보세요. 구글링에서 찾아보셔서 이런 단축키를 이용하시면 코딩이 빠르게 진행할 수 있으시고요. 이런 단축키를 잘 모르시면 빠르게 진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자바 이클립스는 웬만하면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보시면 웬만한 것들은 그냥 이제 보여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을 좀 치다가 컨트롤 스페이스바 이렇게 눌러서 확인을 해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쓰였으면 여기다 쌍따블 찍으시고요. 본인 이름 쓰는 거죠. 이영환 씁니다. 저장합니다. 네. 이영환 쓰신 다음에 저장을 하세요. 저장은 컨트롤 S죠. 컨트롤 S 눌러서 저장을 하시면 되겠고, 저장 아이콘도 나와 있고요. 파일에 저장 나옵니다. 파일에 세이브 올 이런 게 있습니다. 열려져 있는 창에 해당되는 것을 전부 다 저장하자. 세이브 올, 세이브 이런 게 되어 있고요. 한번 저장을 하면 여기 공백이 이렇게 줘가지고 수정을 한 개 했으면 여기 이제 이렇게 별표가 보입니다. 별표가 저장을 하고 나면 별표가 없어져요. 별표가 없는 것은 이제 편집을 다 하고 저장을 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저장을 안 하고 코딩만 다 한 다음에 왜 안 되지 이렇게 찾으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으세요. 저도 그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그래서 탭에 해당되는 것을 잘 보시면서 작업을 하셔 주셔야 됩니다. 자, 실행하는 방법은 이거를 실행하고 싶으면 이제 그 처음 실행되는 위치가 사실은 메인이 이렇게 있는 위치가 처음 시작되는 위치예요. 시작되는 위치인데 요 지금 아까 전에도 처음 시작되는 위치를 제가 써가지고 만들어 놓은 건데요. run 보시면 run에 보시면 run as가 있고 그 다음에 run configuration 있습니다. run as가 있는데 여기 지금 웹에 해당되는 게 아니까 자바 어플리케이션 돼 있습니다. 응용 프로그램 아시겠죠? 어플리케이션 해가지고 클릭을 하시면 이제 이렇게 실행이 됩니다. 근데 얘네들도 실행이 되는 것은 이제 콘솔 창에 나옵니다. 콘솔이라는 탭이 생기고 콘솔이라는 탭이 생겨서 얘를 쓰시면 이제 되는데, 얘가 끝났다 안 끝났다를 알려줍니다. 이 터미네이트도 얘는 끝난 거예요. 아시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고 종료가 됐다 이런 얘기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메시지를 지울 때는 여기 X 표시 맨 위에 X 두 개 있는 거 뭐 이렇게 X 표시 뭐 이렇게 지우시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텍스트 내용들이 지워져서 시간 내용들을 지워서 사용해 볼 수 있습니다. 단축키 보겠습니다. 여기에 단축 아이콘도 있고요. run print name 이렇게 나오죠. 한번 실행하면 run print name 있으시고 거기에 run as 나오시고요. 그 run as에 해당되는 게 이제 어떤 걸로 실행하자 이런 게 나옵니다. 아까 실행한 것은 run 메뉴를 선택한 다음에 run as를 선택해서 저희가 이제 run 어플리케이션에서 Alt Shift XJ 눌러라. 이게 되게 힘든데요, 그죠? 되게 힘들어서 이제 이런 것들을 쓰기가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여기 메뉴 런이한 게 있습니다. 한 번 실행된 거는 이제 그 지금 보고 있는 것 중에서 메인이 있으시면 이게 가능하신데 런해서 선택하는 게 가능하십니다. 단축키가 컨트롤 F11입니다. F11 컨트롤 F11 단축키는 컨트롤 F11 아시겠죠? 여기는 단축키도 많이 쓰는 거니까 이제 외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런할 때 컨트롤 F11을 눌러서 런을 해주세요. 근데 그 밑에 F11이 따로 있어요. F11이 따로 있는데 얘는 디버거입니다. 디버거. 벌레가 있죠? 벌레 잡을 때, 오리 수정하고 싶을 때, 중간중간에 멈춰서 이렇게 뭔가 테스트 해볼 때, 아시겠죠? 이럴 때 실행하는 게 F11입니다. 제가 제발 F11 좀 누르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하는데, F11을 그냥 눌러서 실행하신 분들이 많으시더라고요. 아시겠죠? 되시나요? 그래서 실행할 때는 그냥 컨트롤 F11 눌러주세요. 런.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메뉴가 이렇게 선택이 된 지금 편집을 하고 있는 상태에서 얘를 메인을 실행하고 싶다. 컨트롤 F11 누르시면 실행이 돼서 실행된 내용을 볼 수가 있으십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빠르게 실행하고 이제 컨트롤 F11 누르고 실행하고 컨트롤 F11 누르고 이러시면 이제 실행이 자꾸 됩니다. 그 서버로 같이 돌릴 때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게 이제 컨트롤 F11을 막 눌러가지고 실행하면 서버가 한 개, 두 개, 세 개 뭐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게 여러 개 생길 수 있어요. 여러 개. 그러면 이제 DB 자원을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연동하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자원을 자꾸 안 놔줘요. 안 놔주면 컴퓨터가 그게 막 쌓여요. 쌓이면 서버가 죽습니다. 아시겠죠? 느려지고 죽고 하니까 이제 강제 종료를 반드시 시킨 다음에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줘야 합니다. 저희도 무한루프 같은 거 막 돌릴 텐데 무한루프를 막 돌려서 이제 무한루프 돌리면서 프로그램 한 개당 DB 한 개씩 막 붙잡고 있어요. 그렇게 이제 프로그램을 짜니까 짜게 되면은 그런 것이 자꾸 이제 종료가 안 된 상태로 계속 실행하게 되면 이런 게 자원이 막 쌓여서 컴퓨터가 점점 느려질 수도 있고 이렇다. 아시겠죠? 자, 잘 돌아가네요. 잘 돌아가고 이제 얘가 어디다가 저장이 되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찾아보시면 폴더 한 개 여기시고요. 폴더 워크스페이스 한번 가보시면 요거 지금 한 거는 테스트한 거는 요거 메모장으로 만든 겁니다. 메모장으로 만든 거는 자기 이니셜 밑에 자바에다 넣었어요. 자기 이니셜 밑에 아까 전에 만든 거는 워크스페이스입니다. 워크스페이스 안에 자바가 있고요. 자바 안에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안에 빈이라는 게 있어요. 빈. src 안에 여기 이제 자바가 있고요. 자바가 있고 first라고 되어 있는 거 안에 빈이라는 게 있는데 빈 안에 클래스 파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클래스 파일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폴더 위치가 여러 가지가 존재하는데 이제 프로젝트 안에 여기 빈 안에는 소스가 여기 이제 이렇게 실행 가능한 파일은 빈에 저장이 돼서 클래스 파일이 저장이 되고요. 그 다음에 src는 자바 프로그램이 저장이 되는 거죠. 아시겠죠? 이렇게 저장이 돼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서 사용되고 지금 이제 이런 클래스 파일은 언제 저장이 되냐면 생기냐면 저장을 하면 자동적으로 얘가 컴파일을 진행합니다. 누가 해주냐면 이클립스 안에 있는 놈이 해줍니다. 아시겠죠? 이클립스 안에 그 프로그램 별도로 있는데 그때 사용하는 게 엔트라는 걸 사용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시고요. 지금 이제 INI 파일을 이용해서 작성을 해서 이제 이렇게 UTF-8을 쓰겠다. 요거는 이제 써주시고요. UTF-8이 이제 엔코딩하는 방식인데 엔코딩 방식에 해당되는 이름이 없으면 이제 저장할 때 파일을 만들고 저장할 때 오류가 생기죠. 그래서 이 엔코딩 방식이 반드시 존재하고 있어야 됩니다. 존재하고 있어야 돼서 이제 엔코딩 방식을 쓰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개발에 대한 퍼스펙티브 오픈 백스텝을 이렇게 설정해서 이제 그 다음에 실행을 하는 거죠. 요거는 이제 한글 설정을 이제 서서 수정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클립스를 실행할 때 이제 이클립스 실행을 하셔야 되는데 실행은 이제 이클립스 파일 가지고 실행을 하시면 돼요. 더블 클릭 실행을 해주시면 되고 얘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계속 써야 됩니다. 계속 쓰셔야 되니까 저희가 C 드라이브 바로 밑에다 넣어놨죠. C 드라이브 밑에 이클립스 안에 여기 이클립스.exe 파일을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 누르시면요. 여기에 뭐가 나오는데요. 이제 메뉴들이 쭉 나옵니다. 쭉 나오는데 작업 표시줄의 고정이라는 게 나오세요. 작업 표시줄의 고정 보이시나요? 예, 얘를 클릭하시면 요 밑으로 떨어집니다. 요 밑으로 떨어져서 이제 요 밑에 있는 거를 클릭하시면 작업 표시줄 안으로 떨어지는데 작업 표시줄 안에 있는 걸 클릭하시면 이제 실행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이렇게 이제 작업 표시로 보내기. 그 실행되고 있는데 오른쪽 마우스 누르면 작업 표시줄의 고정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되고 있는 거를 고정해서 쓸 수도 있다. 이제 되셨나요? 그럼 이제 이렇게 폴더 안 찾아가고 작업 표시줄에서 클릭을 해서 실행을 하시는 거죠. 실행을 해서 쓸 수 있다. 어쨌든 실행은 이제 eclipse.exe 파일로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실행하시면서 그 이클립스에 대한 설정을 하는 거죠. 지금 이제 한글 설정, 이클립스 한글 설정을 했는데 그 이클립스 설정을 이제 하시는데 개발 환경 설정을 하셔야 되죠. 개발 환경 설정. 개발 환경이라는 게 웹을 하느냐 아니냐 이런 건데 여기에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거죠. 우측 상단. 어제 상단에 보시면 퍼스펙티브가 있습니다. 스페링이 약해서 제가 이제 마우스가 되시면 이제 퍼스펙티브 그래서 퍼스펙티브라는 게 있으는데 이게 이제 개발 환경을 설정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중에 이제 그 개발 환경 하는 것은 원래 자바 2는 닫고 그 다음에 자바를 선택을 해서 오픈을 하셔야 되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오픈을 하시는데 퍼스펙티브에서 이제 자바를 선택을 해서 얘를 오픈을 하셔야 됩니다. 열어놓으시면 됩니다. 오픈 가져가지고 써가지고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자바 개발이 아니고 다 끝나고 웹을 할 때는 자바 2를 오픈하시면 되십니다. 스프링 같은 것도 이제 플러그인 하시면 이제 따로 프로그램을 뭔가 설치를 더 하시면 그 이 스프링 환경도 보이시는데 그때 이제 스프링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바 2로 이제 스프링까지 개발을 할 수도 있고요. 그 저희가 자바 2 이클립스에 이제 웹 2 자바 J2에 해당되는 이 파일 지금 설치된 걸로 스프링까지 쭉 갈 수 있어요. 갈 수도 있으신데 이제 저희가 STS도 한번 현장 가면 STS 같은 것도 많이 써보니까 그런 걸 써보기 위해서 중간에 스프링 배울 때는 이제 요 편집 툴을 바꿉니다. STS로 바꿔서 이제 설치를 해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할 거예요. 아시겠죠? 그때는 이제 스프링에 해당되는 환경으로 퍼스펙티브를 스프링 탭에 해당되는 것을 열어서 이제 하시면 됩니다. 개발하는 거에 따라서 종류에 따라서 거기에 맞춰서 환경을 만드시면 되겠고요. 자, 두 번째는 이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시는 거죠. 이제 프로젝트 생성을 하셔야 됩니다. 생성을 하시면서 저희가 그 프로젝트 생성을 하시면서 뭐를 잡으셔야 되냐면 이제 JDK를 자바에 여기서는 JR이라고 얘기하는데 JR이 실행할 때 사용하는 거 JDK 설정을 하셔야 됩니다. 설정을 하셔서 쓰셔야 됩니다. 쓰셔가지고 저희가 프로젝트 만들면서 제 JDK 해당되는 것을 원래 있는 컴퓨레이션 인스텔드 설치되어 있는 거를 이제 바꾸겠다라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동영상 참조하시면 되고요. 뉴에서 자바 프로젝트 쓰시면서 여기에 이제 설치되어 있는 것을 쓰겠다라고 이제 컴퓨레이션 JR에서 바꾸시면 돼요. 그 기본은 지금 현재 이클립스는 기본은 17이 되어 있네요. 자바 17 되어 있으니까 17을 지우고 저희가 설치해 놓은 걸로 바꾸시면 됩니다. 바꿔서 환경을 잡아주시고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설치를 하면서 이런 이제 자바 JRD 설정을 하시는데 이거 자바 버전에 맞춰서 저희가 개발하려는 자바 버전에 맞춰서 자바 버전이 꼭 그 8버전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시겠죠? 자기가 설치해 놓은 그 자바 버전에 맞춰서 설치를 하시면 됩니다. 예, 그래서 버전에 맞춰라. 버전에 이제 맞춘다. 이렇게 해서 사용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저희가 프로젝트에서 컴파일 할 때에 쓰는 거죠. 이 프로젝트, 이 지금 사용하고 있는 프로젝트에서 프로젝트에서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면, 오버라고 쓰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누르시면 그때 이제 맨 아래 프로퍼티스라는 게 나오죠. 프로퍼티스. 환경 설정에 해당되는 내용, 설정에 해당되는 내용들을 이제 설정해서 돌릴 수 있는데 프로퍼티스를 이용해서 컴파일러나 이런 걸 잡으셔야 됩니다. 아시죠? 그래서 이제 프로퍼티스를 클릭하시고 이거 찾아 들어가기가 쉽지 않으실 거예요. 물론 영상은 다 있으니까 영상 제공 아시겠죠? 따라하시면 되십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시니까 이제 쓰시면 되겠고 그래서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면 이제 프로퍼티스라고 메뉴가 보신다. 이런 걸 한 메뉴라고 하는데요. 빠르게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쓰는 이제 메뉴들을 한 메뉴라고 합니다. 프로퍼티스 이렇게 메뉴가 나오시면 그 중에 이제 자바
컴파일러에 해당되는 것을 버전을 바꾸셔야 돼요. 요거는 이제 그 자바 컴파일러 보시면 맨 처음에는 이제 변경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거를 enable 프로젝트 특별한 세팅을 이용해서 하겠다. 그래서 enable 프로젝트 specific settings 이렇게 세팅을 하시고 요게 이제 버전을 바꾸시면 되는 거죠. 1.8로 바꿔서 이제 자기가 설치했던 걸로 바꿔서 설치를 해서 사용한다. 되시겠죠? 그리고 이제 피니시 누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실행 이렇게 자바를 만들고 실행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쓰셔가지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올점화소 컴파일러를 이제 1.8로 이제 세팅을 해주세요. 세팅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저희가 프로그램을 작성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src에다가 src에 이제 자바 프로그램 프린트 네임이라는 이제 이제 클래스를 만드는 거죠. 클래스. 여기서는 이제 오른쪽 마우스 눌러서 뉴 하시고 클래스 만드시면 됩니다. 그래서 폴더 위치가 다른 데서 오른쪽 마우스 눌렀더라도 뉴에 보시면 클래스가 똑같이 보이시는데 위치를 잡아주시면 돼요. 여기 src가 자동으로 잡혔네요. 위치 잘 잡아서 여기 폴더 위치 잘 잡으시고 그다음 패키지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이명 잘 써주셔서 사용하시면 되고 메인이 필요하면 이제 체크하시면 되고요. 아시겠죠? 이렇게 해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소소한 프로그램들 내가 실행할 프로그램들을 집어넣어서 하시면 되십니다. 실행은 런 사용하셔도 되고요. 런에즈에 내가 특별한 데 실행할 거면 여러 개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한 군데 다른 특별한 데다 설치할 때는 런에즈를 사용하시고요. 기본적으로는 런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 오류 수정이나 이런 걸 위해서 할 때는 F11 디버그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되시겠죠? 선택하시면 되겠고 이런 것들을 써가지고 이제 디버그 사용할 때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브레이크 타임인데요. 토글 브레이크 포인트라고 해서 실행하다가 멈추는 걸 만들 수 있어요. 멈춰서 그런 데이터 상황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디버그는 강의를 안 할 거라서 디버그에 해당되는 것은 구글링을 하세요. 아시겠죠? 구글링을 해보시면 그런 거 이제 수정할 때 도움이 되는데 저는 수정할 때 다 찍어봅니다. 이렇게 시스오로 모든 데이터를 다 찍어보는 걸로. 그래서 여기서 실행이 된다,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다 확인하는 걸로. 아시겠죠? 예, 처리를 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그 콘솔을 잘 들여다보고 오류 수정을 잘 해보세요. 이해되시죠? 네, 이렇게 처리를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코드를 작성하시고 이렇게 프린트 네임 클래스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하고 저장을 하면 클래스가 생겨요. 그 클래스 파일을 작성하고 저장을 하는 순간 얘가 번역해서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줍니다. 그때 만들 때 사용하는 요거 저장해서 저장을 하면 이제 클래스 파일을 만들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클립스 안에 이 프로그램이 포함되어 있어서 얘가 갖다가 이제 하게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엔트입니다. 엔트라는 프로그램이 돌아서 개미라는 의미인데요. 얘네들이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막 수집을 막 해가지고 실제적으로 돌릴 수 있는 프로그램에 해당되는 클래스 파일을 만들어서 이제 번역해주고 사용해서 컴파일도 해서 이제 실행 가능한 걸 만들어주고 실제적으로 실행을 해줄 때 사용하는 프로그램이 엔트라는 프로그램이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이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자동으로 여러분들이 텍스트만 쓰면 저장을 하고 컨트롤 F11 누르면 이제 그런 걸 수집을 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프로그램, 그런 게 엔트입니다. 아시겠죠? 네, 엔트를 사용해서 얘네들이 이제 실행이 되게 되고요. 그러니까 이클립스 하나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 안에 프로그램들이 많이 모여 있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필요한 것들을 플러그인해서 많이 모여서 쓰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으시고요. 네, 실행할 때는 어떻게 하죠? 실행할 때 클래스 만들어주고 실행은 단축키 런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저희가 그래서 런 메뉴를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단축키로는 컨트롤 F11 여기는 CLT라고 쓰겠습니다. 그냥 CLT 컨트롤 컨트롤 이건가? CLT 단축키 네 예, 컨트롤이 이게 지금 C 이거 맞나요? CT 지금 제 키보드가 지워졌어요. 네? CTR을 컨트롤 플러스 이렇게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컨트롤 F11 얘는 F11 그 펑션 키 F11 F 누르고 11 누르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제 맨 위에 단축키 F11을 눌러서 실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이클립스 설치를 했고요. 자바랑 연동이 해서 잘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하셨습니다. 아시겠죠? 지금 설치한 거랑 잘 연결이 돼서 실행이 되는지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클립스를 이용해서 개발을 하면 이렇게 제가 오타가 있어요. 이 S를 이렇게 소문자로 만들었어요. 소문자. 빨간 줄 언더바 이렇게 보여줍니다. 마우스가 되면 메시지가 나와요. cannot be resolved 해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나옵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나오셔서 맞네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 너 지금 시스템이 없으니까 만들어라. create 만드세요. 아시겠죠? 아니면 바꾸세요. 바꾸셔가지고 이렇게 사용해 보세요. 예, 사용해 보시는데 이제 그 원래 제가 원하는 대문자는 없네요. 대문자에 해당되는 건 지금 나타나지 않아서 안타깝습니다. 아시겠죠? 예, 시스템 소문자로 써도 이제 끝에 가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눌러 보시면 여기 시스템이라고 보입니다. 제 소문자로 썼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거 아니래. 그러면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바를 한번 누르면 그 대소문자 구분해 주는 것을 이렇게 확실히 이제 보여줍니다. 보여주고 엔터 치면 이렇게 바꿔주는 거죠. 오류가 나오죠.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의 도움을 많이 받아서 코딩을 할 수 있어요.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제 이클립스를 사용하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이제 조정을 해서 사용하시고 수정을 해서 이제 다시 보시면 이제 그런 것들이 잘 됩니다. 이런 거 나중에 만들어 놓고 갔다가 이제 이렇게 만들어진 걸 나중에 갖다가 재활용 이렇게 많이 써서 사용을 하겠죠.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이클립스는 잘 선택이 됐고 자바랑 연결이 돼서 잘 확인되는 것을 보여드렸습니다.